미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들에게 한국 김치를 먹으라고 공식 권고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거든요. 솔직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니 뭐니 하면서 자랑할 때는 언제고 정작 자국민들 건강관리는 완전히 망쳐놓은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지난 7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발표한 내용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자국 식품 산업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의 김치를 지목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고위 관료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 음식을 구원의 열쇠라고 칭송한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직면한 건강 재앙의 규모를 숫자로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매년 4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의료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천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미국 전체 국내 총생산의 17%를 차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국방비로만 1천조 원을 쓰는 나라가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의료비는 그것보다 무려 5배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이 돈의 80%가 비만이랑 당뇨랑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치료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햄버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국민들 건강 다 망쳐놓고는 그걸 치료하느라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꼴이네요.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간접적인 경제 손실까지 합치면 연간 3조 7천억 달러가 추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생산성 저하, 조기 사망,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계산하면 미국은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적군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식탁 위에 있다는 게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죠. 수십 년 동안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천국이라며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미국 식품 산업이 결국 자국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는지 비만과의 전쟁을 국가 차원에서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전쟁에서 꺼내든 비밀 병기가 바로 한국의 김치였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자존심 센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나라가 자국 음식 다 제쳐두고 한국 전통 음식을 국가 공식 권장식품으로 지정한 거거든요. 단순히 김치 좀 먹어보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학교 급식부터 군대 식당까지 전면 개편하면서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반도체나 무기 체계 대신 한국에서 식판을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비꼬았어요. 이게 비꼬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 언론조차도 이 상황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 정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김치 냄새 난다고 기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뉴욕이랑 로스앤젤레스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가장 트렌디한 식재료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미쉐린 스타 받은 셰프들이 자기 요리에 김치 넣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햄버거랑 피자에 환장하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숙성된 김치에서 나오는 복합적인 감칠맛을 과학적인 맛이라고 극찬하면서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미국 주택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저녁 시간만 되면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겨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냐면 과거에는 한인타운에서나 맡을 수 있던 냄새가 이제는 백인 중산층 동네 한복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미국인들이 이제 김치를 자기네 소울푸드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시장 반응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최대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새해 들어서자마자 한국 김치 제조업체들한테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수출 물량을 당장 2배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매장마다 김치 코너는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완판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코스트코 본사 관계자 인터뷰 보면 진짜 웃긴 게 미국 소비자들이 김치를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슈퍼푸드라는 표현도 부족해서 아예 기적의 음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김치의 순수성까지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김치든지 다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올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찾고 있다는 거죠. 최근 미국 소비자 보호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김치 구매자의 92%가 원재료부터 생산 과정까지 모든 게 한국에서 이루어진 제품만 선택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배추나 중국산 고춧가루 들어간 김치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중국산 식재료의 품질 논란이 미국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됐거든요. 중국 공장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 여러 매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김치는 그냥 절인 배추일 뿐이고 한국 땅에서 자란 배추로 한국 김치 장인들이 직접 담근 김치만이 진짜 건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이 미국 통상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랑 세관에서 김치 원산지 규정을 엄청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뭐냐면 한국에서 김치를 제조하더라도 중국산 재료가 단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관세가 붙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결국 한국산 순수 재료만 사용한 정통 김치만이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 농업 기술력과 전통 지혜가 결합된 고부가 가치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과학계도 이 김치 열풍에 기름을 부어대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랑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연구 내용이 정말 놀라운데요. 김치 속의 특정 유산균이 서구식 식단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간의 면역 체계를 복구시킨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단순히 장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암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 연구를 다루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드디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의 한건강 정보 채널에서는 아예 김치 챌린지 영상을 올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을 믿고 딱 2주만 매일 김치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한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하루 한 번씩만 김치를 먹어도 미국 국가 재정을 좀먹고 있는 의료비 폭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김치가 초강대국 미국의 유일한 치료제로 언급되는 이 기막힌 상황 보세요. 한국이 만든 발효 음식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김치 열풍이 계속 과열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사 먹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직접 김장을 담그는 미국인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52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해외 인플루언서 이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패션부터 요리, 인테리어까지 다 잘하는 만능 크리에이터거든요. 평소에도 웰빙이랑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 채널에서 피부 미용이랑 장 건강 이야기를 자주 다뤘는데 어느 날부터 김치를 자기 건강 비결로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이 사람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영상 보면 배추에 칼집 넣어서 손으로 쫙 벌려 반으로 가르는 동작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념장에 새우젓 넣고 으깨서 감칠맛 더하고 밀가루 풀로 농도까지 완벽하게 조절하는 모습이 한국 종갓집 며느리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손놀림 보면 적어도 몇십 번은 연습했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김치 한 통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인이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정통 김치였습니다. 댓글창 보면 레시피 알려달라는 요청이 수천 개씩 달려있고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치가 이제 진짜로 미국 음식 문화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거든요. 단순히 외국 음식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단계까지 온 거죠. 문화적 동화가 이 정도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CNN에서 발표한 전망 자료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2030년이 되면 한국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수 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CNN은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한 식습관이 문화 깊숙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같은 시기에 기대 수명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질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보편적 의료 보험의 부재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치솟는 비만율과 만성질환 부담이라는 겁니다. 결국 음식 문화의 차이가 국민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거죠. 한국은 발효 음식과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로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인들에게 김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소울푸드로 자리 잡았어요. 기름진 패스트푸드에 질려버린 그들의 식탁 위에 빨갛고 매콤한 김치찌개가 올라오고 갓 담근 김장김치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는 모습이 이제는 미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이 됐다는 거죠. 스테이크 먹으면서 위스키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치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이 기묘한 풍경이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음식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거든요. 서구 중심의 식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동양 특히 한국의 전통 지혜가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서구가 세계 문화를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사실은 단순히 김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 전체의 우월성을 세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K-팝으로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를 거쳐 이제는 K-푸드까지 세계를 완전히 평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자기네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자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음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햄버거와 콜라로 전 세계 식문화를 미국화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결과물이 자국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됐고 그 해독제로 한국 김치를 찾게 된 거죠. 솔직히 아이러니의 극치예요. 20세기 내내 미국식 패스트푸드가 현대성과 풍요의 상징이었고 전 세계가 그걸 선망했거든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햄버거 한 번 먹는 게 특별한 날의 호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김치찌개 먹는 걸 인생의 작은 사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전된 상황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진짜 대단하죠. 미국 식품 산업의 문제점을 좀 더 파헤쳐 볼까요? 미국 식품 대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뭘 해왔는지 보면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은 설탕, 소금, 지방의 완벽한 비율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사람들이 중독되게 만드는 식품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블리스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마법의 비율은 사람의 뇌에서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서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면 마약 중독 메커니즘과 거의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뇌 영상을 찍어보면 햄버거 먹을 때랑 마약 투약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겹친대요. 결국 미국 식품 대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국민들을 중독시켜서 돈을 벌어온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비만 대란이고 의료비 폭탄인 겁니다. 반면에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김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같은 천연 재료들이 시간을 들여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에요. 인공적인 맛 강화제 따위는 필요 없죠. 자연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감칠맛이 있으니까요. 유산균이 활동하면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사, 산물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미국 가공식품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있지만 한국 전통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공과 자연의 차이죠. 미국 식품은 단기적인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한국 음식은 당장의 자극은 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좋아지는 걸 실감하게 만들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야 이 차이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년간 기업들의 마케팅에 속아서 건강을 망쳐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음식, 리얼푸드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한국의 발효 음식인 거고요.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단 젖산이 생성되면서 장내 피를 낮춰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비타민 B군이 발효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고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요. 이 모든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단순히 각 성분의 효과를 합친 것 이상의 건강 효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연구팀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김치 유산균이 장벽 배리어 펑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서구식 식단을 오래 먹으면 장벽이 손상돼서 독소가 혈류로 새어나가는 리키 것 신드롬이 생기거든요. 이게 만성염증의 주범인데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이 손상된 장벽이 복구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성염증이 암,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거의 모든 현대 질병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치 섭취가 후성 유전학적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DNA 자체는 안 바뀌지만 유전자 발현 패턴이 변한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억제되고 항염증 유전자는 활성화되는 식으로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거든요. 음식이 우리 유전자 발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니까 미국 의학계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동양 음식의 건강 효능을 그냥 미신이나 플라시보 효과 정도로 치부했는데 이제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입증됐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김치 먹으라고 처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대신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거죠. 코스트코 매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치 품귀 현상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새벽 6시 오픈인데 5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김치 코너만 따로 줄이 생길 정도예요. 직원들 말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재고가 바닥난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이제 미국인들이 김치 감별사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라벨 보고 원산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제조 날짜 체크해서 발효 정도까지 따진대요. 너무 새로 만든 김치는 맛이 덜하다고 좀 익은 거 찾고 또 너무 오래된 건 너무 시다고 적당히 익은 거 찾고 완전히 김치 전문가 수준이죠. 한국인보다 더 까다롭게 고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가격도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3년 전만 해도 1kg에 $8 정도 하던 게 지금은 $15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뛴 건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싸구려 중국산은 아무리 저렴해도 안 사고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한국산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한국 김치 업체들의 대응도 주목할 만한데요. 초반에는 이 수요, 폭증을 감당 못해서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어요. 미국인 입맛에 맞춰서 매운 정도를 조절한 마일드 버전, 비건을 위해 새우젓 뺀 버전, 글루텐 프리 인증받은 버전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렇게 미국인 입맛에 맞춘 버전보다 정통 한국식 김치가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제는 진짜 어센틱한 맛을 원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낯설고 자극적이어도 그게 진짜 백이라면 적응하겠다는 자세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는 외국 음식을 받아들일 때 자기네 입맛에 맞게 로컬라이즈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원본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바뀐 겁니다. 미국 식품 유통 시스템도 김치 때문에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인 마켓이나 아시안 그로서리에서만 김치를 팔았는데 이제는 월마트, 타겟, 홀푸드 같은 메인스트림 슈퍼마켓 어디서나 김치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시안 식품 코너,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신선식품 메인 코너에 당당하게 진열돼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김치의 성공이 다른 한식 품목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김치로 한국 음식에 눈을 뜬 미국인들이 이제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다른 한국 장류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식 조미료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고추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소스 카테고리를 창조했어요. 케첩이나 머스터드를 제치고 신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스로 떠올랐거든요. 햄버거에 고추장 바르고 피자에 고추장 뿌리고 파스타에 고추장 넣는 퓨전 요리들이 미국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의 그 복합적인 맛,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감칠맛까지 있는 을 미국인들이 완전히 중독됐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